스포츠 소재의 만화는 재밌습니다. 스포츠는 승부, 열정, 경쟁, 성장과 실패 등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을 보여주는 압축판이기 때문이죠. 일본 만화 중에서 산을 소재로 한 작품은 극히 드문데 인상적인 작품을 들라면 이시스카 시니치의 산과 사카모토 시니치의 고고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산을 소재로 한 건 같지만 두 작품의 분위기나 전개 방식은 완전히 다른데요. 산과 인간, 또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산악부조대원 주인공의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분위기인데 비해서 고고한 사람은 일상적인 삶은 뒤로 한 채 등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도전하는 외롭고도 처절한 주인공의 모습을 비춰주는 비극적이고 어두운 작품입니다. 고고한 사람은 클라이밍과 클라이머를 동시에 조명합니다. 제목인 고고한 사람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외로울 꽃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생의 소소한 것들을 기꺼이 희생해야 하기에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높을 꽃자는 K2와 같은 높은 산일 수도 있고요. 또 인생을 걸고 도전할 만한 높은 이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1과 2가 합쳐진 고고한 사람은 높은 산을 정복하는 꿈을 좇는 등반가들의 내면은 늘 공허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최초의 겨울철 에베레스트 산 등정을 성공하고도 세계 7대륙 최고봉 등 두 차례의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도한 산악인 허영호를 비롯한 등반가들의 삶은 고고한 사람의 주인공과 흡사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 작품은 실제 인물인 일본 등반가 카토 분타로의 삶을 그린 니타 지로의 1969년작 소설 고고한 사람이 원작입니다. 실제 인물이자 등반가였던 카토 분타로는 산행 도중에 안타깝게도 사망했지만 이 만화는 실제와는 다른 엔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화를 대할 때 작화를 많이 살펴보는 편인데요. 작화가 영 별로면 아예 쳐다보질 않습니다. 고고한 사람은 그런데 1권 표지를 보는 순간에 무심결에 딱 집어들게 되더라고요. 한 장의 그림 속에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 그리고 작가의 의도가 많이 녹아 있었거든요. 펜선 한 가닥에도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작가의 밀도 높은 작화는 이 만화의 퀄리티를 한껏 높이는 주요 동인입니다. 주인공 모리가 도전하는 산과 그리고 풍경에 대한 장엄한 묘사는 독자들을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관점으로 이동시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면서도 압도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림체가 사실적이고 섬세하고 또 정교하기에 가능한 효과입니다. 동시에 산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감을 극대화하는 바람에 독자가 산에 함께 동반하는 듯한 효과를 자아내죠. 눈에 보이는 산과 자연을 장엄하게 표현하는 것 이외에도 주인공 모리의 불완전한 정신, 세계를 적절한 비유와 은유로 표현하는 연출력도 끝내줍니다. 사실 캐릭터의 내면 세계를 공감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기에 표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작가도 이 점을 잘 알았나 봐요. 그래서 작가는 비유와 은유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산 사이의 계곡을 매트리스로 표현을 하거나 또 등정 과정에서 귓가를 세게 울리는 바람 소리를 사람의 비명 소리로 묘사하죠. 텐트에 세차게 불어대는 바람을 손바닥으로 마구 때리는 모양으로 의성어조차 없이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절망적으로 산을 오르는 모리의 모습은 누군가에겐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위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빠져들지 않을 수 없는 집념과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죠. 거기에 매혹되면 저처럼 그냥 홀린 듯이 책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인공 모리는 원래 말이 없고 의욕도 없는 왕따 고교생이었습니다. 전학 와서도 왕따 생활을 하던 모리는 미야모토의 도발에 휘말려서 학교 옥상을 오르면서 등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클라이밍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처절하고 절박할 정도로 산을 향하는 모리를 보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모리처럼 인생 전부를 걸 정도로 절박한 꿈을 가져봤는가? 또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던가? 혹시 꿈을 못 이룰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보통 사람들의 삶을 따라간 건 아닌가?
작가는 또 모리와 대조되는 그의 주변 인물들도 다 조명해 봅니다. 모리와 비교되는 그리고 현실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다양한 군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저 재미로 읽는 만화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고한 삶을 추구했던 모리도 평범하고 소소한 삶을 선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축구소에서 그가 구해준 하나와의 결혼인데요. 하나는 모리의 딸을 낳죠. K2 등정 제안을 과감히 거절하고 아내와 딸과 함께 처가에 가는 모리의 모습은 고고한 삶을 이제 버리고 소소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리는 끝내 산의 부름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산을 오르지 않겠다는 결정을 번복하고 모리는 후배 타케무라의 권유를 거부하지 못하고 함께 K2로 향합니다. 멀어져가는 남편의 등을 배웅한 후 모리의 아내 하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죠. 개인의 고고한 삶이란 어쩌면 그의 가족과 또 지인들의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K2 등정은 두 사람에게 악몽 그 자체였죠. 타케무라는 실력도 되지 않는 데다 환상에 빠진 나머지 허우적대다가 도중에 사망하고 맙니다. 실제로 등반가들 중에는 에베레스트나 K2를 등정하다가 급변한 날씨 때문에 동료들을 산 정상 부근에 남겨놓고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혼자 남은 모리는 단독 등정을 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K2 정상에 오르는 데는 성공하지만 내려갈 길이 막막해집니다. 모리를 살린 것은 다른 등반대가 남긴 자일이었는데요. 모리는 그 자일을 잡고 기듯이 하산에 성공하지만 그 대가로 손가락과 또 발가락 다수를 잘라내야 됐습니다. 작품 내내 그토록 고고하게 보여졌던 모리의 삶이 땅 위로 내려온 후로는 일반인의 소소한 살보다 초라해 보이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 모습만으로 과연 모리의 삶이 의미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고고한 삶이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참다운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탐험의 여정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극지에서 자연의 일부가 된 모험가들의 선택은 결과만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실상 인간의 역사는 그처럼 한계에 도전하는 극소수의 인간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작자인 사카모토 시니치 역시 모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후기에 남겨놓았는데요. 우리가 걷는 인생에서 길은 언제나 분기되고 또 그 과정에서 아무리 괴로워도 배낭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게 작가의 결론이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20대 이하 젊은이들과 또 청소년들이 꼭 한 번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좋은 만화를 적극 권장하는 북마존이었습니다.